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앞에 서면 자세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닙니다. 자기 안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디를 가든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철학을 아주 편안한 말로 풀어드립니다. 들으시다 보면 나도 지금 여기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고 단단한 습관이 생길 겁니다. 들으시는 동안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영상에 저장해 두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이 채널을 오래 안정적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무게는 말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자리에 앉든 누가 곁에 있든 스스로의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를 내어주지 않고 그렇다고 고집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 이 기준은 남을 설득하려고 세우는 깃발이 아니라 스스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다지는 바닥입니다. 자기 기준이 선 사람은 속도를 서두르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할 때만 꺼내고 말이 지나간 자리까지 살핍니다.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 높이에 끌려 올라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분위기가 가벼워질 때도 함께 떠다니지 않습니다. 표정은 온화하고 태도는 단단합니다. 이 단단함은 억지가 아니라 정돈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서랍을 제때 닫고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는 습관. 그래서 불필요하게 설명하지 않고 억울해도 굳이 해명으로 밤을 태우지 않습니다. 시간이 그 사람을 증명해 주리라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어느 모임에 가면 이런 분이 꼭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인데 공기의 흐름이 차분해지고 말들이 정리됩니다. 비결은 카리스마라는 기술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기입니다. 내 안의 판단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 상대의 말투, 표정, 분위기가 들려오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 자기 마음의 높이를 먼저 맞춥니다. 이 한 박자 쉼이 관계를 지키고 체력을 아껴줍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 체력의 배분을 배우는 일이고 감정도 배분이 필요하니까요. 자기 기준은 삶 전체를 통제하겠다는 야심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내려놓되 할 수 있는 것에는 성실하게 힘을 얹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는 짧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느리지 않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기준은 흐려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공감이 필요할 때는 말보다 귀를 더 오래 씁니다. 들어주는 시간이 길수록 상대의 마음은 가라앉고 내 마음도 과열되지 않습니다. 관계에서도 기준은 분명합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좋은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인상은 순간에 달려 있고 흔적은 시간에 달려 있습니다. 인상을 좇으면 눈치가 늘고 흔적을 생각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칭찬 앞에서도 들뜨지 않고 비난 앞에서도 급히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도 끌려가지 않게 마음의 무게추를 가운데에 둡니다. 무게추의 재료는 화려한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입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리에서 할 일을 하고 같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 일. 이렇게 같은 일을 같은 마음으로 쌓을 때 존재는 자연스럽게 무게를 얻습니다. 옷차림과 말투도 과하지 않습니다. 꾸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보다 자신을 크게 만들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유난히 눈에 띄지 않아도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전한 중심을 찾습니다. 시끄러운 중심이 아니라 가까이 가면 조용히 안정되는 중심. 그 옆에 앉으면 괜히 덜 말하게 되고 더 듣고 싶어지는 사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사람 곁에서 쉬고 싶어집니다. 이건 배움이 필요하다기보다 비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체면 때문에 쌓아올린 불필요한 설명, 지나친 친절, 억지 미소를 조금씩 내려놓을수록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나 자신입니다. 자연스러움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호흡을 낮추고 말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안의 온도를 맞춘 뒤 첫 문장을 꺼냅니다. 지금 필요한 말만 꺼내고 나머지는 마음속 서랍에 넣어둡니다. 이게 말의 절제이자 마음의 절약입니다. 절약된 마음은 결정의 힘이 됩니다. 피곤할 때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컨디션을 회복한 뒤에 결정을 잡습니다. 늦어지는 만큼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잃지 않는 길입니다. 중심은 빨리 가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괜한 길을 줄여서 생깁니다. 나이 들수록 기준은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내 자리라는 조용한 경계선입니다. 그 선을 넘는 요구에는 미소로 물러나고 그 선 안에서 부탁받으면 기꺼이 돕습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균형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그대를 신뢰합니다. 신뢰는 설명으로 얻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성으로 얻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 주변은 마음을 놓습니다. 그 마음의 놓임이 결국 그대를 중심으로 모이게 만듭니다. 오늘부터는 크게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말의 속도를 한 박자만 낮추고 불필요한 해명 하나만 덜어내고 거절을 짧게 연습해 보세요. 이번에는 어려워요. 그 일은 제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끝을 단정히 닫아주면 마음의 문도 덜 흔들립니다. 기준은 결국 말의 습관에서 드러나고 말의 습관은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낯선 자리에 가면 누구나 긴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모임이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리에 앉으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분위기에 빨려 들어가 버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인데 주변 공기가 그 사람에게 맞춰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화려한 이야기를 늘어놓지도 않는데 어쩐지 흐름이 정리되고 말들이 무게를 얻는 순간 그건 기술이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나를 흔들 수 없다. 흔들리는 것은 내 안의 판단일 뿐이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먼저 자기 안의 판단부터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합시다. 여기저기서 큰 소리로 웃음이 터지고 정치 이야기, 돈 이야기로 목청이 높아질 때 그 흐름에 같이 올라타 버리면 금세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미소를 잃지 않으면서도 말의 속도를 늦추고 자기 차례가 아닐 땐 묵묵히 들어줍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호흡만 달라져도 이상하게 테이블 전체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관공서 창구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다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나기 마련이지요.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담당자 앞에서도 불필요한 감정을 섞지 않고 할 말만 차분히 전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이 창구의 공기를 바꿔버립니다. 긴장했던 직원도 호흡을 가다듬고 뒤에 있던 사람들까지 눈치를 덜 보게 됩니다. 중심이란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정리하는 힘으로 드러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이 말은 크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건 곧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고 필요 없는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그 무례를 고스란히 흡수하지 않고 누군가 과하게 자신을 치장하더라도 굳이 비교하거나 나를 높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나보다 지키는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침착하게 눈을 마주치며 짧게 한마디 건넬 때 오히려 흥분이 가라앉는 경우, 중심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을 압니다. 흥분한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흥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분위기를 잠재우는 것. 결국 중심은 반응하기보다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이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면 바로 말로 쏟아내지 말고 10초만 호흡을 가다듬는 겁니다. 그 10초 동안은 말 대신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이 내 말이 되어 나가야 할까? 이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불필요한 말이 줄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 동창 모임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끊임없이 농담을 던지고 과거의 성과를 늘어놓습니다. 순간은 주목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 남는 건 오히려 조용히 옆 사람의 말을 들어주던 친구입니다. 말은 적어도 표정이 편안하고 호응이 따뜻했던 그 사람. 분위기를 따르지 않고 분위기를 잔잔하게 바꾸는 사람. 우리는 결국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흥분하지 않고 급하게 말하지 않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훈련으로 길러집니다. 외출 전에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을 해보세요. 억지 미소가 아니라 호흡을 가라앉히고 눈빛까지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대화할 때 상대가 흥분하면 내 목소리를 반톤 낮춰서 대답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어느 모임에서든 휘둘리지 않고 분위기를 정돈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심이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는 습관, 불필요한 반응을 줄이는 습관,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는 습관. 이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을 어떤 자리에서든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말이 많은데도 이상하게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몇 마디만 건넸는데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무는 사람도 있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소란이 없지만 여운이 남습니다. 많은 이들이 존재감을 말로 증명하려 합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내가 똑똑해 보일 거라 믿고 대화를 이끌수록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요.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심은 묻히고 감정은 흩어집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하지만 그 안에 책임과 무게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의견이 갈릴 때 어떤 사람은 계속 목소리를 높이며 자기 주장을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중심 있는 이는 단 한 문장만 남깁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우리 모두 편안한 길을 찾는 게 더 중요하죠. 이 말은 길지 않지만 대화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런 힘이 짧은 말의 무게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침묵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말하지 않는 시간 동안 마음을 정리하고 상황을 읽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건네는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설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를 드러내는 것이다. 존재의 무게는 말의 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지나간 뒤 남는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한 후에는 그 사람이 했던 말보다 내 안에서 정리된 생각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마치 내 안의 언어를 끌어올려 준 것 같은 경험. 그건 그들의 말이 상대를 꺾으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깊은 말은 단어 선택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꺼내는가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힘내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라도 눈빛이 진심이고 손끝에 온기가 담겨 있다면 그 짧은 말은 깊은 위로가 됩니다. 결국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그 말을 남게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말이란 존재의 진동이다. 이 진동이 깊은 사람은 짧은 한마디에도 상대를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사람과 대화하면 내 말이 스스로 정리되고 내 생각의 자리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대신 정리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보게 이끌어주는 거죠. 일상의 대화에서도 이런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속상한 일을 말할 때 장황한 조언 대신 그럴 땐 네가 내 마음을 먼저 돌보면 되라는 짧은 문장을 건네보세요. 긴 설명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또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의 뒷담화가 시작될 때 중심 있는 사람은 불필요하게 동조하지 않고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요. 한마디만 남기고 침묵합니다. 그 순간 대화는 더 길게 가지 못하고 오히려 흐름이 바뀝니다. 짧고 깊은 말은 결국 절제에서 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만 고르는 것. 처음엔 어려워도 세 문장 안에 정리하기를 습관 들이면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할 때 불평을 다 늘어놓기보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버텨냈어. 이렇게 짧게 정리해보세요. 스스로에게도 힘이 되고 듣는 사람도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이 적다고 해서 존재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말이 적을수록 상대는 더 집중하게 됩니다. 빈 공간이 있기에 그 여백에 존중이 머무르고 그 여백에서 신뢰가 자랍니다. 살다 보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끊임없이 나는 이런 걸 해봤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들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자랑할수록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가볍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밑바닥에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무시당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말을 밀어내는 것이죠. 반대로 중심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굳이 자기 존재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설득하려 들지 않고 칭찬에 들떠서 크게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억울한 상황이 닥쳐도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태도가 결국 자신을 증명해 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가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아는가다. 이 말처럼 중심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켜보는 눈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몰라준다고 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미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차분한 확신 속에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이나 모임에서 종종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이는 밤새 해명할 거리를 찾고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 애쓰며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중심 있는 사람은 잠시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굳이 불필요하게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드러나고 꾸준히 같은 태도로 일하는 모습이 결국 신뢰를 만들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늘 엄마 아빠가 너 위해 이렇게 했다는 말을 반복하면 처음엔 고마워해도 어느 순간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필요한 순간에만 짧고 단단하게 마음을 전할 때 오히려 자식들은 존중을 느낍니다.
중심 있는 부모는 말로 사랑을 증명하지 않고 태도로 사랑을 보여줍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전혀 다른 것이죠. 겸손은 나를 낮추더라도 내 존엄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비하는 나 스스로 내 존재를 왜곡하는 일입니다. 중심 있는 사람은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남 앞에서 괜히 자기 자신을 하찮게 만들지 않고 필요한 자리에서 단정히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다. 그렇습니다. 진짜 무게 있는 사람은 당장의 인정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서 드러나는 신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모임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친구들이 의논할 일이 있을 때 수많은 말보다 조용히 지켜봐 주던 사람이 결국 가장 의지할 만한 존재로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일상의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동네에서 자주 보는 이웃이 있습니다. 늘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괜히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고 남을 흉보지도 않는 사람. 특별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저 사람 참 믿음직하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바로 이것이 설명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이렇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길게 해명하지 말고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라는 마음으로 버텨보세요. 칭찬을 들었을 땐 크게 자랑하지 않고 짧게 고맙습니다 하고 넘어가 보세요.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웃음을 주기보다는 조용히 미소로만 반응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당신을 존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어딜 가든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철학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엔 목소리 크기가 아니라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정돈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 존재감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또한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아도 짧지만 여운이 남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쉽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오히려 존중받는 이유와 마지막으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태도가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자기답게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세상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만드는 길입니다. 크고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 내 태도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마음에 남는 한 구절만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불필요한 해명 대신 미소로 넘어가야겠다. 오늘은 짧고 단단하게 대답해야겠다. 이런 작은 선택이 모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을 누구보다 든든한 중심으로 세워줄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